소통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소통이고 이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사업하는 이 상담자하고 그리고 상담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통하는 것이 바로 상담인 거예요. 아메이에서는. 누가 가르쳐서 이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을 하면 그러면 이제 최적의 방법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같이 성공해 나가는 방법을 서로 조율해 나가는 거죠. 그게 암의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누구랑 하냐면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스폰서랑 같이 하는 거예요. 플러그인이 안 된 스폰서는 성장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나한테 사업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노하우를 계속해서 배우지 못하시겠죠? 그래서 시스템에 완전히 플러그인된 분이랑 같이 상담을 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메이 비즈니스고요. 이 상담자와 상담받는 자, 그러니까 스폰서와 다우는 서로 같이 아메이 사업에서는 윈윈의 시스템이에요.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플러그인된 시스템에 딱 붙어 있는 그것을 원칙을 지키고 지내는 분과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하는 목적은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적인 효율을 그래서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담하시는 분을 스폰서라고 하잖아요. 우리 스폰서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스폰서님은 어떤가요? 예, 나보다 경험이 많으시죠. 그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분의 이제 노하우를 듣다 보면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저기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적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진짜 중요한 건 그 사업의 효율을 좀 빨리 이렇게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폰서와 다운을 우리는 LOS,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폰서하고 이 파트너가 한 라인에 있는데 그 두 분이 상담을 통해서 결속력을 높여서 같이 사업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더 강한 이렇게 믿음과 신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믿음과 신뢰가 생겨야지만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이 상담이 그냥 상담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떠나서 이 상담을 하는 스폰서와 다우는 더욱더 결속력이 높아지고요. 그 믿음이 생기고 또 신뢰가 강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 상담이 없이 내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성장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담을 통해서 정말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니까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마음이 막 증강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담을 통해서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라인을 방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스폰서님한테 상담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쵸?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막 너무 궁금하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스폰서가 이렇게 전한 많은 팀이 있잖아요. 팀에 나의 라인 오브 스폰서인 LOS가 아니라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한테 이 사업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스폰서가 아닌 이상은 내 사업에 책임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정확한 상담을 해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한테 사업 얘기를 물어보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크로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크로스 라인을 방지할 수 있어요. 왜? 내 스포너님하고 상담할 수 있으면 굳이 형제들한테 사업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쵸? 맞죠? 그래서 크로스 라인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담을 받으면 스포너님이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그 여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힘을 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니까 사업이 훨씬, 그쵸?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스폰서 다운이 이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인간관계가 어떨까요? 좋아지죠.
그쵸. 정이 쌓이겠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정말 서로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성공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스폰서는 어떨까요? 우리 파트너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파트너 꼭 성공해서 이번에 꼭 비전 트립 가야 되는데 비전 보너스 받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런 뜨거운 사랑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는 인간관계. 그리고 이 아메이의 리더십은 바로 이제 다른 일반 사업의 리더십과 좀 다른데요. 일방적인 상담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같이 사업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잘못하면 같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담은 여러분한테 더할 수 없이 귀한 사업의 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요, 상담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내가 상담해주는 내 파트너가 가장 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주도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그의 잠재력을 불러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스폰서가 이 상담을 파트너와 같이 하는 이유겠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자세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상담을 받는 사람, 내가 파트너예요. 내가 파트너로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요? 스폰서와 일회성의 상담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기적으로 자주 상담을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어쩌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 내가 상담을 받는 입장으로서 어때요? 내가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다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면 어때요? 지난번에 상담한 것을 이어서 받을 수 있고, 지난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스파너님과 의논했기 때문에 스파너님이 일주일 동안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점검받을 수도 있죠. 그쵸? 근데 내가 지난주에 했는데 한 달 만에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한 달 뒤에는 까맣게 둘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검받지 못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일이 좀 적어지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상담을 받으시면 어떨까라고 여러분한테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는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쵸?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수바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수바님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렇게 진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상담을 하시되 스포님이 상담합시다 이러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스포님 저 상담 날짜 이날 스포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저 그날 상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스폰서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파트너를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상담해 드릴. 그러면 그 약속을 잡아야 스포너님이 어느 파트너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쵸? 다 상담해 줄 수 있잖아요. 시간 분배를 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스포너님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마음 들었을 때 있잖아요. 아메이 사업에서 부정적인 마음은 어떨 때 들까요? 막 사업을 하는데 막 너무 힘들고 오늘 거절을 크게 받았어. 이제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거절을 이런 식의 거절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또 가족들이 반대가 너무 심해서 힘들 때도 있고요. 그쵸? 어떨 땐 너무 피곤해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 들 때도 있나요, 여러분? 예, 있어요.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막, 그냥, 내가 얘기하면, 열정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스파님 말할 거야. 아니면, 스파님, 아니, 저기 파트너한테 스파너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이제 스스로 상상하는 거죠. 그게 뭐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인생 바꿀 사업하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거 다 듣고 일어나서 그냥 하셔야죠. 이렇게 혹시 얘기할 수도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그냥 이번 주 나 너무 피곤하니까 미팅 나가지 말자.
아니면 나 그 소비자한테 다신 가지 말자. 막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볼 수도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쵸? 근데 그럴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더 많이 상담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부정적인 마음을 부정적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걸 긍정으로 끌어올려야지만 내가 사업을 계속 잘 해나갈 수 있어서 상담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딱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수바님한테 전화. 수바님, 저 오늘 상담하고 싶어요. 수바님, 저 오늘 무슨 있는데 저랑 통화 가능하세요? 라고 만날 수 없대. 전화 통화라도. 그리고 이번 주 그럼 만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같고 자세한 얘기 또 드려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 수버님이 있어서 이 사업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키워나가시면 좋겠고요. 사업하는 과정에서 혼동스러운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오늘과 같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꼭 전화하시고, 레그 펼칠 때 뭐 등록을 어떻게 할까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되는데 무조건 제가요, 스포너님이랑 상담을 안 해갖고 사업 초기에 46레그를 펼쳤어요. 46레그. 아시죠? 레그가 세 레그, 네 레그, 여섯 레그, 여덟 레그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제가 46레그를 펼쳐가지고 그냥 해바라기를 만들어 버렸네요. 그냥 해바라기도 아주 꽃잎이 많은 해바라기 46. 근데요, 제가 진짜 다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LOS로 좀 같은 동네는 묶어주고 형제끼리는 좀 묶어주고 이렇게 했어야, 그쵸? 거기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같이 홈미팅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 효율적일 텐데 상담을 안 받으니까 46개의 렉으로 달아버린 거야, 꽃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뛰어다녀야죠, 뭐. 제가 뛰어다니고 내가 딱 홈미팅 못하죠. 다 따로따로 해야지. 형제인데 매 형제만 모여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LOS끼리 모아놓으면 같이 홈미팅도 해줄 수 있고 서로서로 도울 수가 있는데 다른 형제 그룹이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서로 도움이 안 되니까 어때요? 사업이 나중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바님한테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그걸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담 없이 사업을 하면 결국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우선순위라든가 또 팀 안에서 역할과 관계심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또한 스포너님의 앞서 나간 그 내용들을 같이 이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담하실 때요. 처해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말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내가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다. 나 이거는 얘기 안 할래라고 얘기 안 하시는 약간 좀 부끄러운 얘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업에 그것이 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스파원님은 일반적인 말만 하게 되니까 내 사정도 모르면서 저렇게 얘기해. 나 모르겠다. 이러고 내 맘대로 하게 되면서 내 사업을 지킬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솔직하게 마음을 문을 열고 좋은 조언을 바랄 때 스파원님이 그때도 겪어봤을 거고요. 그때도 지나왔을 거예요. 그런 똑같은 일을 겪어도 봤을 거예요. 그럴 때 아주 현명한 대처를 말씀하실 거고, 그리고 그에 맞는 아주 정확한 상담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럴 때 이렇게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랑 나의 형편과 사정에 무관한 어떤 그런 상담을 여러분한테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되게 힘들겠죠. 그쵸? 상담을 받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스포너님도 괜히 시간 쓰고 괜히 에너지 낭비한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인간관계고 뭐고가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요. 솔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담자인 스폰서가 인격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폰서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스폰서가 되실 거잖아요. 아메인 사업은 내가 스폰서로만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그쵸? 다운으로도 끝나는 사업이 아니죠. 나는 스폰서이고 또 누가 있어요? 내 파트너도 또 스폰서가 될 사람이고 나는 또 우리 스폰서한테 다운이고 이렇게 해서 스폰서이고 다운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완벽하지 않은데, 그쵸? 나의 스폰서님이 완벽하기를 바란다는 거는, 그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스폰서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욱
협력이 잘 되겠죠. 그리고 지나치게 사적인 거 일 있잖아요. 솔직한 건 좋은데요. 너무 이제 개인적인 고민들 중에 이제 넋두리 하는 거 있잖아요. 매일 나 남편이 너무 반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남편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상담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겨서 내가 아미의 사업을 잘 이끌고 나갈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래서 나 못할 것 같아요. 이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넋두리가 되게끔 상담을 하면 스포너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이런 거 못하니까 난 이렇게 도전을 못하겠어요. 나 너무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 못할 것 같아. 계속 부정적인 말로만 나의 넋두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스포님이 할 말을 잃겠죠. 왜냐하면 난 약해서 몸이 약해서 안 돼요. 나는 부족해서 안 돼요. 난 똑똑하지 못해서 안 돼요. 난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이렇게 계속 넋두리만 하시면 그러면 스포님도 힘이 쭉 빠져서 좋은 상담을 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으시겠죠. 그래서 넋두리 뭐 개인적인 고민들은 스스로 많이 이렇게 가라앉히시고 스포님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쪽의 상담이 자기의 사업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파트너잖아요. 근데 내 파트너로서 본인이 해야 할 것을 스폰서한테 이제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뜻은 어떤 걸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사례지 뭐 꼭 이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뭐 이런 거. 스모님 전 차가 없으니까요. 저기 스모님이 저기 무거운 거 나 많을 때는 차로 꼭 저 데려다 주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초대했을 때는 스모님이 제가 차가 없을 때는 스모님이 꼭 저를 뭐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일은 사실은 저도 없었지만 있을 수도 있다. 그쵸? 그래서 그 무리하게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영사로 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차라리 의논을 하면 좋은 지혜를 주시겠죠. 스포님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좋은 지혜를 왜? 스포님도 차가 없을 때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쵸? 무거운 거를 들고 미팅에 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왜 없었겠어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걸 다 거쳐서 이제 플래티넘 이상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들을 내가 자영사업가라서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 다음에 그래도 너무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랬을 때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해답을 좀 경험을 얻어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이제 자전거 잡아줄 때, 자, 보세요. 우리 자전거 가르칠 때, 이게 끝까지 계속 잡아주면 자전거를 못 한대요. 근데 전 자전거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요. 우리 딸 가르칠 때 보니까, 우리 이 남편이 우리 딸 이렇게 자전거 가르칠 때 보니까 계속 잡아주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잡아주다가 딱 놓으니까 얘가 팔을 막 굴려서 앞으로 달려나갈 때 되게 통쾌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죠. 스폰서는 가이드, 이쪽으로 가시면 너무 멀게 돌아가세요. 이쪽으로 가시면 수렁에 빠지실 수 있으세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직진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시면 굉장히 빨리 원하시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시지 마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거거든요. 가이드. 근데 가이드를 해줘서 이 길로 가게 할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쵸? 가는데 갑자기 곰이 튀어나온다든가 곰은 안 나오겠죠. 새가 막 갑자기 이상한 새가 막 내 앞을 막 찍찍거리며 간다든가 막 그랬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갈 것인가를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면 내가 헤쳐나가 수풀이 막 우거졌을 때 그 수풀을 어떻게 헤치고 갈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 스폰서가 내 앞에 있는 수풀을 다 낫으로 베주고 그쵸? 아무도 안 나타나게 딱 막아주고 막죠.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영사업이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은 여러분이 이제 자영사업가로서 뚫고 나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전적으로 내 인생,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내 스폰서가 나의 인생,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째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행복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파트너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 이제 스폰서로서 어떤 태도,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가져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나는 파트너인 때만 지금 있다. 나의 다운은 아직 없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근데 앞으로 여러분한테 엄청난 그룹이 생길 거니까, 엄청난 파트너들이 생길 거니까, 그쵸? 그 파트너들한테 여러분은 스폰서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파트너로서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될지 여기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상담을 스폰서로서 어떻게 해야 돼? 상담의 목적이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파트너가 그 문제를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막 없는 문제를 막 찾아내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자고 나서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 파트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뭐를 가지고요? 자신의 잠재력과 그걸 해낼 수 있는 가능성, 능력, 그거를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것이 바로 스폰서가 상담할 때의 자세이죠. 그래서 내가 다 해줄 게가 아닌 거죠. 그분이 사업가로서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스폰서가 상담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스폰서는요, 인간 존중의 태도를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물론 나의 파트너가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할 거예요. 그쵸? 당연하지 않겠어요? 나는 뭐 처음부터 사업 잘했나요? 아니잖아요. 나도 여기서 다 배웠고 상담을 통해 성장했잖아요. 나의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상담 과정에 그거 왜 이렇게 못했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거는 이런 게 당연히 안 되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감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은 충분히 이걸 해낼 수 있는 분이고, 제가 여태껏 사장님을 봤을 때, 사장님은 이 일을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해결을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플러스 이런 거를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언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때요? 우리 스포어님이, 나를 믿고 계시구나. 나를 존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간 존중을 받았다는 느낌, 지적받고 못한다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이 부쩍부쩍 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스폰서로서 귀를 기울여요. 경청해요. 그가 자유롭게 내가 경청할 수 있도록 내 파트너는 나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내 파트너가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막 바쁘다고 핸드폰을 계속 보는 거야. 핸드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하고 싶으세요? 안 말하고 싶잖아요. 그쵸? 네. 누가 말 거는데 딴 데 쳐다보면 딴 일 하고 있으면 말 안 하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스폰서 줄 때, 이거 상담할 때 핸드폰 보면서, 그래가지고, 귀는 열려 있어. 눈은 여기 있지만 귀는 여기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자세가 안 되죠. 그럼 말하고 있지 않아서 말이 닫혀요. 자유롭게 표현이 안 돼요. 또,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사설이 길어? 결론만 얘기해.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던가요?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해. 이거 없어요. 결론이 어디 있어요? 다 과정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해라. 이런 얘기 절대 안 되고요. 그쵸? 그래서 하품 어제 잠을 못 잤어도 하품을 참으셔야 돼요. 하품을 하려면 이제 다른 방법을 막 쓰시는 거죠. 막 사방 어떻게 쓰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품이 삐져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어제 잠을 못 자고 진짜 하품을 삐져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나 어제 잠을 못 자고 하품이 아니 잘 듣고 있는데 하품이 나왔어요. 아니 제가 어제 잠 못 자서 정말 양해를 구하는 거죠. 아니 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그걸 이해받을 수 있게 '내가 안 듣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막 뭐 딴 데 쳐다보거나 다리를 꼬면서 다른 데 막 이렇게 시선을 돌린다든가 뭐 이런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경청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인제 그건 여러분 잘 하실 테니까. 그죠? 그리고 책임이 있어요. 상담자는 블랙홀이셔야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솔직하게 얘기할 거잖아요. 내 파트너가 스폰서를 믿고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다른 데 가서 더 옮기면 안 돼요, 여러분. 비밀 보장에 윤리적인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의 사정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못 하지만 내 스폰서한테 정확한 사업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스폰서한테만 얘기하는 내용이 있죠, 선생님들.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딴 데 가서 "아 내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방숙 사장님이 이렇고 이렇대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내가 딴 사람 귀 말을 통해서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두 번 다시 우리 수부모님하고 말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겠죠. 막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남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 얘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러면 신뢰가 깨져요. 상담의 신뢰가 깨지죠. 그래서 절대로 스폰서는 블랙홀이 되어야 돼요. 들었는데도 나만 알고 있고 밖으로 그것이 나가지 않도록 그런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스폰서이다. 그래서 입이 무거운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는 입이 이렇게 좀 무거운 사람들이 되게 신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폰서로서는 내가 막 말하고 싶어도 참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마음가짐은 어떻게 갖고 하냐. 그러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가 하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쵸? '아 이 방법이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게 난데?' 하더라도 그분이 열심히 하려고 그래. 시도해 보려고 해.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보다는 '아 내가 저분의 가능성을 믿고 한번 해 보게 하는 거.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해서 안 되면 저 "수모님 이렇게 해 봤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뭐 하려고 그러면 도전해 보려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거 해 보려면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 막아 버리면 그분은 아예 시도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좀 틀리더라도 방식이 쪼끔 틀리더라도 틀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김종규 선생님이 뭘 하셨냐면 마이 웨이는 사실은 아메를 어떻게 틀리게 하는 게 아니라 아메를 하고 있으면 마이 웨이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좀 방법이 틀릴 수는 있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틀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하고 있는 건 마이웨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성을 믿고 상대를 한번 믿어 보시면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스스로 배우는 게 더 많잖아요. 그쵸? 누가 가르쳐 준 것보다 해서 배우는 게 더 많더라고요. 저도 해 보니까. 그리고 항상 칭찬과 격려가 최고의 상담이에요. 칭찬하고 격려를 하면 어때요? 힘이 부쩍부쩍 나죠. 여러분 고래는 아니지만 칭찬받으면 춤이 나오죠. 뭐 고래만 춤춰요? 아니죠. 우리도 칭찬받으면 춤이 나오잖아요. 그쵸? 저도 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칭찬과 격려를 해서 그분이 힘이 나서 "와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고 가는 게 최고의 상담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당연히 뭐 무시하면 안 되죠. 자격식 갖게 하면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내가 핀이 아니 저기 나이가 되게 어린 분을 내가 인제 상담을 할 때도 너무 어리다고 인제 그런 거 무시하시면 안 돼.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는 누구나 다 싫어하죠. 그래서 나이를 어리거나 핀이 아무리 낮더라도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여러분이 자영사업가로서 나도 자영사업가, 내 파트너도 자영사업가. 그 둘 다 사장님, 사장님. 그쵸? 둘 다 사장님, 사장님. 동등한 관계잖아요. 스폰서 다운이지만 동등한 관계거든요. 파트너십이잖아요, 우리는. 상하 관계 아니시죠? 여러분 아시죠? 상하 관계 아니에요. 우리는 수평 관계예요. 스폰서 다운은 수평 관계다. 그러니까 어때? 자영사업가서 존중해 주면서 내가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기
내가 아는 게 이분보다는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아미 사업 안에서 딴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 스폰서로서 그분을 정말 존중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상담하는데 파트너가. 그러면 문제에 빠져서 같이 헤매지 마세요. 같이 물에 빠져서 헤매면 둘 다 물에서 못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 이래가지고요.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힘들어요. 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 사업 정말 잘 해낼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남편분의 꿈은 어떤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살고 싶으시대요? 사장님 남편분한테 어떤 걸 해주시고 싶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남편은요, 렌즈로버 자동차를 갖고 싶대요. 그리고 막 여행만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대요. 빨리 은퇴하고 싶대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장님이 성공하시면 남편분 은퇴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같이 렌즈로버를 타고 전국을 같이 이제 여행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 반대한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는 그분이 딱 그러네? 어? 그러면 우리 남편 이랑 같이 다니면 되게 행복하겠네? 그럴 것 같다. 내 퇴직시켜주면, 그러면 그때는 막 암의 사업 자기도 하겠다고 막 뛰어나오겠지? 막 이러면서 이게 관점이 딱 바뀌면서 뭐 되게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폰서가 이 상담하는 기술적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제 또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 이제 하는데, 이 부분은 나도 잘 모르겠다. 난 경험이 부족해서, 이 부분까지는 내가 참 상담이 좀 안 되네.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거기서 스스로 실망 절대 하지 마시고요. 업라인 스포님이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업라인 스포서님한테 이 상담 요청을 하셔서, 제가 저희 스포님한테 물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업라인 스폰서의 말은 더 믿음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저기 김종민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다 했고요. 여기서 지나치게 남과 비교해서 상담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자식들도 남하고 비교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쵸? 당연히요. 그럼 우리 파트너들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가 어떤 상태인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다들 힘들어져요. 그쵸? 근데 아메이 사업은 어때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16이 32이 되는 완전히 복리의 개념이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폭발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현재에다가 포커스를 두지 말고 미래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해 주시는 게 그분이 얼마나 큰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면서 커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그분이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이더라고요. 저도 제가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될지는 3%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두 배, 세 배, 네 배 막 커지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포커스를 주시면 감사하고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상황, 형편,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지금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그분한테 기운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 기준을 너무 낮지 말고 그분의 가능성을 높여서 높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분이 성장하기가 좀 쉽죠. 아유, 사장님 형편도 안 되는데 그냥 이번엔 그냥 6%만 하지요. 뭐. 아유, 저기 뭘 SP를 이번 달에 가시려고 그래요. 한 3개월 집중하셔서 3개월 후에나 가시지 뭐.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분은 3개월 만에 GP도 가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걸 그래서 기준을 낮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담할 때는 항상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해주시는 게 그분의 가능성을 더 믿어주시는 거고요. 또 지나치게 사적인 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분위기 좋게 하려고 막 아이 학원 얘기하고 시어머니 얘기하고 남편 욕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 좋게 하려고 막 그 얘기하다 끝나요. 아시죠? 그 얘기하다 끝나는 거. 상담 못해요. 상담 못해. 2시간 상담 시간에 2시간
시어머니 얘기해도 끝이 안 나고요. 애들 학원 얘기해도 끝이 안 나요. 그리고 나 회사 생활 상사 욕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시고요. 특히나 술 마시면서 하면 더 끝내주겠죠? 그래서 술 마시고 하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그냥 그러다 끝나고 둘이 싸울 수도 있어요. 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술 마시면서 상담은 금물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상담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 막 하고 있을 때 상담하기 싫죠? 그쵸? 그리고 꿈과 목표 잃었을 때나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때 하셔야 돼요. 그때 하셔야 꿈과 목표를 다시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우 여기 시스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런 자료 만들어 볼 거야. 막 이럴 때는 스폰서 말 듣고 싶지 않거든요. 세 바퀴를 만드시면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역사 전통을 가진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또 스폰서보다 핀이 이제 이번 달에 내가 수입이 훨씬 많은 거야. 이럴 때도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실 때도 딱 그 겸손함을 유지하시고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시면 더 큰 핀이 되실 거고요. 혹시라도 스폰서가 너무 독단적이고 이기적일 때 상담받기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항상 스폰서가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점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라인과 같이 하는 시간이 사업의 크기가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례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동급끼리는 상담하지 마세요. 어떤 6%끼리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업라인 누구랑? 플래티넘 이상과 상담하시는 거고요. 3%들이 모여서 서로 다수결로 결론 내는 게 상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지요? 자, 그리고 형제한테 상담하지 마시고요. 추측해서 그럴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이런 추측의 상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리고 12% 이하 사장님들은 무조건 칭찬과 격려만 하세요. 마지막으로 화이팅 외쳐주시고요. 괜히 뭐, 사장님 이건 잘못됐고 막 지적하시면 그분 기운 떨어져서 못하세요. 칭찬만 격려하시고요. 힘들다 그러면 미래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시고 그 왜 힘든 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지 미래가 얼마나 우리가 밝을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상담을 하면서 아유 이 상담하면서 스폰서 좀 괴롭히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말하다 보면 스폰서를 너무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난 돈이 없고 뭐 돈이 없어서 밥 먹을 돈도 없고 차비도 없고 막 이런 개인적인 재정 사항으로 스폰서가 밥값도 내주세요. 뭐 커피값도 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시라면 굳이 개인적 재정 상황으로서 스폰서를 힘들게 하거나 또 개인 상황으로 그러지 않으면 좋겠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폰서는 자전거를 놓아줄 시점을 알고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과 파트너는 처음에 도움을 받지만 결국은 내가 잘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이런 상담이라고 생각하고요. 서로의 감정을 해치지 않고 그쵸? 다 좋아도 감정이 나빠지면 그쵸? 안 되죠. 그래서 해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상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제는요. 본을 보이는 거고 그 본이 뭐냐면 이제 모범, 귀감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본뜨는 거 이걸 복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제는요,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요, 그룹이 엄청 커질 거라 했죠. 우리 김종규 사장님처럼 엄청난 그룹을 가지실 텐데, 이 그룹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사람이 많아지니까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룹 일들이.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이게 복제가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 때에 내려가고 그 다음 때에 내려가고 그 다음 때에 내려간다면 이 다음에 내가 엄청난 이런 에너지와 노력들이 그대로 시스템을 타고 내 파트너에게 내려간다면 내가 늙고 병들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그룹은 계속해서 커지겠죠. 그게 바로 효율이에요. 내가 에너지를 내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 가득 넣어서 그 시스템이 복제돼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바로 그것이 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복제가 중요하다. 근데 복제의 원본은 누구예요? 나죠. 내가 그 시스템, 정말 멋진
그 시스템을 내가 받는 첫 번째 사람이죠. 왜? 내가 전해줄 사람한테는 내가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원본이 깨끗해야 되겠죠. 우리 복사할 때 원본이 깨끗하지 않으면 다음 장 얼마나 지저분하게 나옵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복제의 원본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커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다 가르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제를 또 시켜서 미팅 속에 와서 그가 배우고 배우고 배워서 그것이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시스템의 충실한 전달자가 되시면 좋겠고요. 성공을 위한 복제의 기본 자세 어떤 걸 복제시키면 좋을까요? 배우려는 자세, 겸손이죠. 항상 난 다 안다가 아니라 난 정말 모른다. 그래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변화하려는 자세, 그리고 내가 본이 될 수 있게, 귀감이 될 수 있게 본보이려는 그 본을 보이려는 자세, 요 세 가지를 가지면 여러분이 좋은 복제를, 성공의 복제를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여러분은 이곳에 오셨고 아메 사업을 하시면서 반드시 복제를 해 드릴 거예요. 다른 분들 복제를 받으셨고 그리고 나도 복제를 또 해 드릴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근데 어떤 복제를 해 드리면 좋을까요? 내가 다이아몬드인 거. 내가 다이아몬드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로서의 자세, 내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 모두가 복제되면 너무 좋겠죠, 선생님들.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다이아몬드 되고 다이아몬드 된 그 그룹의 엄청난 시스템의 원본이 되어서 정말 세대손손 인생이 바꿔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는 정말 앞부분에 정말 죄송하고요. 정말 내용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